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속전속결 부동산 법안 처리 시장의 역대급 영향,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0석의 강력한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보호 3법. 자, 그게 본회의를 통과했죠. 정부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신문에서는 거여의 폭주가 시작되었다. 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왜 이 법안을 어떤 그 여야의 동의 없이, 합의 없이 그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 합의, 자, 그 절차 없이 긴급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야만 했는가, 그 주제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그리고 30대 무주택자들,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작년부터 이 법안들, 세법, 법안들, 종부세법, 이제 좀 강화된 법안이 나왔긴 했지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안 했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끌려다녔죠. 자, 이렇게 끌려온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였을 때는 거의 국회 자체가 열리질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합의가 안 된다는 거 다 아니까 국회가 열리기 전에 벌써 이제 대통령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토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긴급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독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그게 이제 국회에 보내는 사인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당이 관행을 다 없애고 단독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죠. 종부세법과 임대차 보호 3법. 자, 그 두 가지 법안을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여당의 그 성격은 자고 우면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제 방송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전혀 갖지 않아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단지 부동산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투자자 또는 그 무주택자, 그런 그 각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알려면은 지금 여당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이념적인 정당이에요. 가장 이념에 충실해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정책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게 시장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자, 그런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차 보호 3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어떤 자신의 이념대로 한 방향으로 가는 정부예요. 서민들을 위한 임대차 보호 3법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통합당 패싱을 하고 통과를 시킨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사인을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에 한번 사인을 보냈죠. 자, 그래서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이 양반은 제가 이 양반을 어떤 성격을 보니까 불도저예요. 불도저. 목소리도 칼랑칼랑하고 보니까 불도저 같은 성격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7.10 대책 후속 입법이 완료해야 한다. 자, 이것을 이제 대책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실행을 했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정당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대표고 이제 원내 총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어떤 업무, 자, 그건 원내대표가 다 지고 있다고 그래요. 대표보다는 모든 걸 추진하는 건 원내대표잖아요. 어떤 대표는 어떤 수장으로서 이제 방향을 지시해주고 어떤 결재를 해주고 그런 거지만, 실제 전투 현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원내대표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가 정당에서 끝발이 좋은 거예요. 끝발이.
자, 이러한 그 속전속결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통합당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퇴장하고 있어요, 퇴장. 자, 참 이게 웃기는 상황인데, 자, 통합당은 그냥 민주당 다 해먹어라 하고 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국회니까. 표대결로 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 자, 그만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고, 통합당은 속수무책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여당은 왜 급한가 우리가 한번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무슨 법안들이 처리됐나 한번 보시죠. 이 무엇이 처리가 됐나. 자,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 이걸 통과해서 이제 오늘 본회의 상정에서 통과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통과가 됐어요.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갱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세 개가 통과가 됐죠.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 청구권 2+2죠. 자, 그것은 법 시행하고 이제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기존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이 연장하는 게 가능해요. 전월세 그 상승폭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자, 이 5%도 다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조례를 통해서 상한을 정하면 그것에 따라 적용해야 돼요. 만약에 서울시가 5%를 적용한다, 그럼 5%까지 올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3%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3%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임대료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자, 이것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내년 6월부터. 자, 이건 뭐 이제 준비가 필요하니까. 자, 이게 처음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라 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발했죠. 아,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그리고 신고 잘못 처리하다 보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리해라. 자, 이제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죠. 벌써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부세, 세법 개정안은 이제 4일인가요? 4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다. 자, 이제, 투기 수요도 막을 수 있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리고, 전월세, 보호 3법으로 임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자,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왜 이렇게 임대차 보호 3법과 그 세법 개편, 종부세법 개편, 자, 그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처리를 했냐? 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지금 상황이, 집값이 6월에 들어와서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함께 그 30대 여성층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제 정부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 자, 그러면 정부의 스탠스는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프랜대로 가야 되겠죠.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뭐 그냥 여기서 그냥 궁지에 몰리면 궁지에 몰려서 뭐 그냥 다 포기하고, 말 그대로 그 통합당에서 요구하는 시장 경제대로 가버리면 자신의 지금까지의 정책이 다 실패한 거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정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래도 이렇게 서민 경제, 서민의 편 아닙니까? 기득권의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서민들을 위한 그 보호 3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어떤 생각에서 밀어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어붙였다. 여당 지지층의 어떤 선거 공약을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자, 여당은 이제 알아요. 이제 뭐가 시장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팍팍 긁어 모아서 막강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가 10만 플러스 알파 그 서울 핵심 주거지에 그냥 외곽에 있는 그런 신도시 그런 벨트에서가 아니라 도시의 유유지 태릉에 있는 골프장 그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무슨 땅, 병원 땅, 자, 그런 걸 가지고 10만 플러스 알파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용산민 신도시. 자, 그런 걸 가지고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핵심 요지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이제 전세로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30대 요즘 그 패닉 바잉 하시는 분들에게 자, 전세로 살아라. 임대료도 5%로 제한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오히려 임차인이 더 갑이 되는 세상이 왔다. 자, 그러니까 4년 살고 4년 뒤에 상지 신도시, 그다음에 각종 택지지구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느냐. 자, 그걸 분양받으라는 거예요. 정부의 사인은. 자, 정부의 사인은 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합당한 얘기죠.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로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전세만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면 한 4년 살죠. 살고 상기 신도시를 분양받으면 되겠죠. 자, 용산 미니 신도시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 받을 수 있는 가점이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 받을 수 있는 가점이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분양가도 저렴하잖아요. 자, 그래서 전세 대기로 눌러앉히고 장기 매매 수요로 돌려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가격도 안정을 시킬 것이다. 그게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패닉 바잉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안정이 된다. 그리고 투기 수요는 종부세율, 세제 개편으로 다 막아놓지 않았냐. 취득세까지 올려놨고, 그리고 증여세율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투기 수요는 다 막아놨다. 그러니까 실수요 시장은 전세를 눌러삼고 상기 신도시를 받아라.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새 아파트를 받으라는 게 정부의 얘기죠. 정부가 그 마지막에 집중하는 게 지금 뭐냐면, 정부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에 대선이니까. 자, 그럼 뭐 실질적으로 남은 건 2년 반 정도. 자, 그러면 그 기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죠. 정부가 집값 안정과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자,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자, 뭐 추경 예산 잡아가지고 몇십 조를 투자해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 집값을 안정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해서 이 경제 위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자, 정부의 의지가 이제 이런 겁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런 거고. 자, 그렇게 되려면 국회에서 예산도 빨리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 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도 해야 되고, 행정수도도 이전해야 되고, 자, 그런 문제들로 전국을 돌파하겠다. 이 전국을. 자, 그래서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대선 전까지 이렇게 전국을 주도하겠다. 만약에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면,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게 안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로 간다. 뭐 공급 유지로 간다. 그 지지층들은 또 이탈도 할 것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또 정책의 실패를 몰아붙이겠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규제 법안들을 빨리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전국을 주도하겠다. 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빨리 입법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까지 그들의 페이스로 가겠다. 자,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겠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 전세 매물이 품기가 되겠죠. 뭐 2+2면은 그것도 5%로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전세가 월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전세로 바뀌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자기들이 들어가 살겠죠. 자기들이. 자, 그러니까 시장의 전세 매물은 품기가 될 것이다. 전세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 갑과 을.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법이 복잡해요. 경우의 수도 많고. 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갑과 을의 어떤 전쟁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법적인 요소도 많고, 어떤 그 변칙적인 요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이 그 트릭을 써서 임차인을 내보냈을 경우에, 자, 그래서 어떤 뭐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만들어 놨어요. 장치까지. 자, 그래서 갑과 을의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 전세 품기는 확산이 될 거라는 거. 확산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원인은 이제 전세가 반전세로 전환하고, 자, 그러면 전세 품기가 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매매 가격이. 왜냐하면 전세를 못 구하니까 매매 수요로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매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자,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 하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반정부의 입장에 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학자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되게. 예를 들어서 전세가 풍기해서 매매 가격이 폭등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전에 그 상승 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승 초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상승의 마지막 그 끝단이에요. 끝단. 자, 끝단이네. 그 실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특정 그 중저가의 아파트에서 그러한 그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가격이 6억에서 8억이 됐어요. 벌써 이미 5억에서 7억이 됐고, 자, 그 가격에서 얼마나 폭등을 하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30대 무주택자들은 그런 말에 너무 혹해가지고 패닉 바잉으로 연결되면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30대 무주택자들은 일단 정부가 보내는 사인에 뭐라 할까요? 일단 수능을 하셔야 돼요. 자, 수능을 해서 일단 전세로 사시고, 자, 전세로 살다가 어차피 지금 가격에 사도 내년 가격에 조금 더 올라도 내년 가격에 오른 가격은 나중에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그 2023년, 23년 이후로는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럼 그 가격으로도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아파트를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의 그 대책을 믿고 가되, 자, 그런데 이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이 내가 과연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자, 문제는 이제 투자 수요를 막아놨잖아요. 이제 가수요를 막아놨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될 때는 청약 시장이 청약 열기가 급격하게 뜨거워지고 경쟁률이 세지만 어떤 부동산 시장이 또 낮아지면 그만큼 또 경쟁률이 낮아져요. 그러면 청약 가점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청약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B 스타일을 고집한다든지 그 비인기 스타일의 청약을 한다든지, 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0대 무주택자들은 이렇게 정부가 보내는 사인에 어떤 기회를 기울이고 한번 수능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임대차 보호 3법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임대 사업자도 이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전세 공급 물량이 시장에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새 아파트를 미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세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분양을 사도 취득세가 8% 12%인데 누가 내놓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공급이 전세 시장이든 매매 시장에는 끊어졌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미래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미래 시장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의무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에서 8년, 7년 그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5년에서 8년 동안 그 시장에 그 택지 지구에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세 낀 매물들은 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건 좀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전세로 낀 매물들은 갱신 청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매매로 가능한 물건이 없다. 자,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매물은 또 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요소가 아주 시장의 불안한 요소라는 거예요. 불안한 요소.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꼼꼼하게 한번 사례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정부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나? 이제 정부는 지금 여당은 자신들이 전국을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도를 해야 되겠죠. 확실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니까. 자,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 자, 우리의 규제대로 가면 틀리지 않았다. 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서 자신의 이 정책 이념대로 한번 대선까지 달려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내년 시장에서 문제가 없을 것인가? 문제가 없을 것인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전세 풍기가 매매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한 가지 묘수를 짜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내놨는데 또 매매 폭등이 나오면 이 말 그대로 이 대책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과세 물건들, 투기직, 과외지구, 투기지구, 그 물건들을 이렇게 한시적이라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중과세를. 자, 그래서 그 시장에 매매가 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런 대책도 가질 필요 있다. 말 그대로 지금 공급 대책 나오는 것은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또 매매 가격이 폭등을 하면 30대 무주택자들,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상식이 모자라신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 뭐 불이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내동 매매로 갈 수가 있어요. 내동 매매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중과세 물량을 풀어줘야 된다. 저 정부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집값이 뭐 급등을 하진 않지만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또 이러한 것을 또 부정적으로 보고 또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렇게 또 부풀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인터넷 환경 속에서 그런 정보를 접하고 내동매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다른 보관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중과세 물량들을 풀어주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